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라고 하기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한 내용을 올리고 싶었는데, 베타 버전으로 지금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보이시는 제목은 제가 한 7년 전쯤에 그 정보 처리 학회에 수고했던 논문이에요. 그,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뭐 대단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뭐, 어떤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 테스터로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사실 뭐, 네. 근데, 음, 뭔가 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오히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제 경험이 많이, 개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QA 조직에 이제 그 배치를 시켰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개발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테스팅이라는 것은 그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나는 테스트가 어려울까? 왜 다른 개발자들에 대해서 내가 테스팅을 지원해 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어떤 그 자괴감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작성한 논문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음, 이 논문은 그 단위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단위 테스트라 그러면 저기 말 그대로 코드의 단위, 부분 단위를 테스트하는 걸 가리키는데요. 유닛이라고 하죠, 이게. 그 단위는 사실 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뭐, 함수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함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로레벨 단의 아주 작은 그 기능 단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좀 상위 레이어 단의 좀 큰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그 상위 레이어 단의 함수일 경우에는 그 함수 하나가 이제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그 서브 함수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겠죠. 덩치가 큰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단위는 클래스로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떠한 모듈, 컴포넌트를 하나의 단위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보통은 제가 이제 보통 단위 테스트 할 때는 함수 단위로 많이 해요. 예, 그, 많이 하고, 그 제가 일할 때도 함수 단위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단위 테스팅을 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왜냐면 뭐 그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단위 테스트를 하려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인터럽트도 걸려요. 개발하다 보면은 그 단위 테스트를 하면 좋은데 하자니 내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흐름을 잠깐 멈춰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단점이 있거든요. 네, 물론 시간도 걸리고요. 또 단위 테스트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논문 발표할 당시에는 2008년이고요. 그때는 더 안 했죠, 사실. 예, 더 안 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레거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단위 테스트를 접근을 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어프로치가 아니죠, 그건. 단위 테스트라는 것은 그 일종의 그
백워드가 아니라 포워딩 어프로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위 테스트는. 그러니까 즉 처음에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레거시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접근으로는 단위 테스트를 이미 할 수가 없죠. 이미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참 이제 접근이 일어났어요. 뭐 거꾸로 뭐 다시 단위 테스트를 케이스를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어쨌든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강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그 레거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고 잘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하고 싶다. 단위 테스트를 왜 하고 싶은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유용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 유용함에 인해서 내가 단위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특정 그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함수들에 대한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함수 하나를 단위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그 계획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이 입력 대비 아웃풋 값이 올바르냐를 보는 건데, 입력 값은 그 특별한 경우, 아주 간단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주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어, 보통 이제 그 이유는, 어,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은 크게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째는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단위 함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함수를 불러주는 테스트 드라이버, 네, 함수를 불러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또 다른 함수는 테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별도의 뭐 커맨드를 통해서 그 함수를 부른다면은 그 커맨드가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라는 것은 그 함수를 불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러주느냐? 그 함수에 대한 어떤 그 입력값을 같이 넣어주면서 불러주겠죠. 물론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불러주는 것 자체가 이제 내 기능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입력값이 있을 경우에는 입력값을 같이 넣어주면서 그 함수를 불러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련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근데 함수가 불리면 그 함수는 여러 가지 그 외부 환경들을 참조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압 변수 값을 참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브 함수를 불러가지고 그 서브 함수의 리턴 값을 참조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그 테스트 대상 함수가 참조하는 모든 것들을 스톱이라고 그래요. 스톱. 네. 그래서 단위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단위 테스팅 모듈과 테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스톱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테스트 드라이버와 스톱을 무수히 많은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단위 모듈을 테스트할 때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테스트 드라이버하고 테스트 스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단위 테스트를 할 때 드라이버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함수를 불러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함수를 어떻게 불러주냐? 그냥 불러주면 돼요. 뭐 근데 뭐 그냥 뭐
어떤 식으로든 불러주면 되죠, 그 함수를. 근데 보통은 단위 테스트는 그 함수를 떼어내서 불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함수, 테스트 대상 함수 로직만 별도로 떼내가지고 그 함수를 불러주게 돼요. 그러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함수가 사용하는 모든 전역 변수라든지 아까 그 서브 함수라든지 그런 스톱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ROI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논문에서 내용하는 설명 제시하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위 함수를 떼어내지 않고 그냥 그 레거시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엉켜 있는 상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단위 테스트를 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잠깐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음,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수를 떼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톱을 자유자재로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내가 스톱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지만 그 만든 스톱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석대로 가면요. 근데 걔는 실질적으로는 코스트가 너무 그런 거 작성하기 위한 코스트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트라는 것은 이제 작업 시간이겠죠. 비효율적이고 방금 이제 제가 논문에서 말씀드린 어떤 레거시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그 테스트를 한다면 그 경우에는 스탑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스탑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어, 이미 스탑이 있는 거죠. 이미 레거시 소프트웨어에는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함수가 이미 여러 스톱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미 연관된 어떤 다른 모듈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스톱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걔네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어떤 세탁기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그 세탁기에서의 어떤 제어 모듈을 함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현재 세탁기에 물이 이렇게 막 넘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싶어요. 그걸 스톱으로서. 근데 얘를 내가 스톱을 직접 만들면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물이 넘치는 상황을 담당하는 어떤 변수에다가 현재 물이 넘친다라는 값을 세팅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재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례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소프트웨어 자체 내에서 그 어떤 테스트를 진행할 때에는 물이 넘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세탁기에 물이 넘쳐야지만 물이 넘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제 작성한 논문은 레거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그 단위 모듈이 그, 참조하는 값이나 참조하는 변수 값이나 혹은 호출하는 서브 함수들을 레거시 소프트웨어의 레거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된 코드로 항상 가는 것이 아니라 단위 테스트를 위해서는 내가 그 작성한 그
스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그, 예, 그런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세탁기에 물이 넘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물이 넘쳤을 때의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제어 모듈의 동작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이 넘쳤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변수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가짜 변수를 참조하게끔 해서 실제 물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물이 넘쳤다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레거시 소프트웨어가 그 실제 상황과 테스트 상황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그 설명한 논문이에요. 아이디어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뭐 재구성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거의 뭐 리팩토링이라고 해도 되겠죠? 리팩토링 하는 건 좋은데 혹은 뭐 리팩토링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재구성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코드 다시 새로 다 짜서 할 거냐? 아니죠.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항상 ROI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과학은 ROI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 네, 그것을 이제, 논문으로서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강의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올리는 강의 영상이어서요. 어, 요 제목 혹시 보시고 관심 있으면 인터넷 찾으시면 검색도 가능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기꺼이 논문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어, 네. 뭐 어쨌든 관심 감사합니다.